여러분 안녕하세요. 썰마마입니다. 저는 약간 침착한 편에 속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업무차 매월 국제선을 타며 키로수로 환산하면 지구를 약 6바퀴 정도 돌았으니 비행기를 참 많이 탄 셈이지요. 30년 이상 비행기를 타면서 겪었던 일을 한두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행 중에는 비행기가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라고는 다 알지만 사실은 무섭고 불안하지요. 거기다 비행기 뒤쪽은 좌우, 상하로 흔들리기 때문에 앞좌석에 앉는 게 좋습니다. 비행기는 예약할 때 신경 써서 주간 단위로 일기예보를 보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눈비가 안 오는 맑은 날로 골라서 예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리고 작은 비행기보다는 A380 같은 큰 기종을 타면 좀 더 쾌적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답니다. 나는 그 30년 동안 비행 중 옆좌석에서 만난 짧지만 잊을 수 없는 인연들도 가지가지 좋은 추억으로 남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갑자기 호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그날, 그 시각, 그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언제나 비행기가 만석일 때 무리하게 좌석을 구하려다 보면 캔슬 마치나 무조건 공항으로 뛰어가서 비상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았다가 비상문 옆에 앉는 경우도 많았지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는 1등석 1번도 앉아보았고 맨 뒷좌석 화장실 앞에도 앉아 온갖 화장실 냄새도 맛보았고 전복이 2층에도 앉아보고 비상석에서 스튜디오스와 뜨겁게 얼굴을 맞대고도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 2, 3년은 기분 좋게 멋모르고 비행기를 탔지요. 그러나 10년이 넘어가면서 비행기의 온갖 무서운 맛을 다 경험하고 살다 보니 이젠 비행기 타는 게 지겹다 못해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리타 공항 탑승구 앞에서 졸다가 잠이 푹 들어서 허겁지겁 깨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비행기는 내 짐만 가지고 나는 놔두고 떠났으니 황당해서 정신이 벌떡 들었습니다. 즉, 내 짐만 떠났고 내 몸은 그냥 대합실에 있으니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인포메이션 센터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항공사 직원은 차기 귀국편 항공 좌석을 예약해 놓고 떠났더라고요. 짐은 나보다 먼저 고국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분실물 센터에서 다행히 날 기다리고 있어 주었던 일도 있습니다. 처음에야 비행장 나갈 때 기압이 번쩍 들어 2시간 전에 도착했지만 나중에는 어슬렁거리고 30분 전에 갔다가 비행기를 놓쳐 2배 고생을 하기도 했지요. 내가 비행 기내에서 벼락을 맞던 그날도 본사에서 당장 귀국하라고 하여 여느 때처럼 무조건 공항으로 갔습니다. 언제나 만석이라서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리면 일단 예약 손님 티켓팅이 다 끝나고 남은 티켓을 신청할 때 시각은 출발 30분 전에 받습니다. 그 다음은 외부 비행기 카운터에서부터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탑승구로 정신없이 달려가서 비행기 출입문을 못 닫고 기다려주던 비행기에 내가 무사히 탑승하면 출입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 내 좌석으로 가는 통로에는 양쪽에서 동시에 나를 다들 쳐다보지요. 성질 바쁘신 어떤 손님은 비행기 출발 딜레이 시키지 말고 좀 일찍 좀 다니세요! 라고 혼날 때도 있지요. 그런 날은 자리도 맨 뒷좌석이라 정신이 더 없이 허둥대며 들어갑니다. 이런 캔슬 마취가 여러 명일 때보다 나 혼자일 때는 정말 쪽팔립니다. 나는 그날도 좌석을 차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뒤쪽은 모두 수학여행 온 여고생들이 자리를 꽉 메우고 앉아서 참새가 떼거지로 짓거리듯 제잘거리면서 킬킬댔습니다.
제 옆좌석은 비었으나 앞좌석은 신혼여행 다녀오는 신혼부부였지요. 옆에는 흑인이 한 명 앉았고요. 그날 비행기는 3만 피드 상공 궤도에 올라 순항 중이었는데 앞좌석 신혼부부의 남편이 남성 스튜디어스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스튜디어스를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욕을 퍼붓자 예쁜 신부가 벌떡 일어나 더 험하게 옆에서 멱살을 잡아당기는데 정말 놀랬습니다. 부부 일심동체라더니 신혼여행 중이라서 결혼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된 부부 같은데 이판사판으로 달겨드니 곤란했지요. 할 수 없이 제가 일어나서 신혼부부한테 이 비행기 전세 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공공장소에서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한마디 했지요. 알고 보니 그 신혼부부의 불만은 옆좌석의 흑인 여성 한 분이 너무 몸이 비대해서 히프가 의자에 끼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불편하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어 주라는 요청이었는데 안 들어준다고 흥분한 것이었지요. 저는 양해를 얻어 그 흑인 여성을 제 옆자리로 모셔왔고 남성 스튜디오스도 돌아가게 해결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나도 100kg가 넘는 그 여성분 몸에서 나는 향수 냄새만큼은 골이 아파서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런치를 하면서 포크를 테이블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그걸 줍는다고 엎드려 통로 전체를 그분 히프가 꽉 막아 끼어서 잘 안 빠지는데 움직일 때마다 역겨운 향수까지 맡으니 괴롭기도 하고 앞이 콱 막히니 잠시지만 답답 절벽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앞자리서 싸움질이 더 낫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는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와 여고생들 제잘거리는 소리 속에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꽝꽝꽝 하는 비행기가 꼭 폭발하는 큰 굉음 소리와 같이 비행기는 곤두박질 치듯 강하였지요. 거기다 동시에 여고생들이 아악 하는 단체 비명 소리가 한꺼번에 질러대는데 벼락도 벼락이고 가산된 그 비명 소리에 같이 놀란 흑인 여성이 내 귀 옆에서 오 마이 갓이라고 비명을 질러대는데 내 고막이 날아가 버리듯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 흑인 여성도 자기도 모르게 저를 죽도록 부둥켜 안아 그 큰 유방이 제 양코를 다 막아버려 코가 막혀 질식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숨통 막혀 죽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어 내 콧구멍을 밖으로 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비행기의 작은 창문에서 금빛 찬란한 거품이 생성되어 서서히 흐르는데 나는 눈알을 돌려 더 자세히 창문을 보니 방울방울 찬란한 금방울이 비행기 창문을 또르르 휘감으며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아, 아름답기도 해라 란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직 여고생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비행기가 꽝꽝꽝 꽝꽝 폭발을 하는 것 같은 굉음 소리를 내면서 에어포켓 속으로 100m나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나는 그 무서운 속에서도 다시 한번 눈동자를 창가로 돌렸습니다. 약 15분의 간격을 두고 2번이나 연속 벼락을 맞았는데 벼락의 금색 거품 물방울이 비행기를 감싸는 풍경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감탄사가 또 저절로 나왔습니다. 초긴장 상태 속의 기내는 기장님의 아나운스가 흘러나왔지요. 기장님께서 지금 폭발 경험 원인은 이 비행기가 2번에 걸쳐 벼락을 맞은 것이고 또다시 몇 분 후에 한 번 더 이 비행기에 벼락과
100m 상당의 에어포켓을 만날 것이니 안전벨트를 꼭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안내를 받고 나는 지금까지 깜을 칠 정도로 놀란 것도 충분함이 지나친데 또 벼락을 맞아 놀랄 일을 생각하니 낙하산이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은데 환장할 일이었습니다. 급하게 호출하여 이 비행기를 타게 한 회사 사장님 욕만 퍼댔지요. 옆에 흑인 여성도 눈물을 많이 흘려 눈에 아이라인이 범벅이 되었지만 비행기 탑승 시만큼은 나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내 목숨을 남이 관리해주는 것 같아 나도 얼른 이 비행기에서 내리고 싶었고 몹시 긴장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벼락을 맞았던 순간 제가 벼락을 맞는 소리보다 그 여고생들이 떼거지로 질러대는 비명소리에 더 놀래서 몸살이 날 지경이었죠. 그런 기류 악화 속에서 비행기는 착륙을 시도하기 위하여 고도를 낮추었다가 비행기가 요동을 쳐서 다시 고도를 올렸고 기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착륙을 시도해 보겠다고 아나운스가 있고 얼마 후 다시 고도를 낮추었다가 비행기가 부서질 정도로 요동을 치면서 강한 기류 변화 속으로 끌려 들어가 겨우 빠져나오면 그 강한 기류에 다시 끄끄끄끄 하면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기류가 서로 부딪히는 속에서 겨우겨우 다시 빠져나와 할 수 없이 김포공항에서 회항하여 제주공항에 착륙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날씨가 안 좋으니 제주공항도 그렇게 기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제주공항으로 하강하면서 비행기 꼬리 부분이 평소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급강하하는 것 같은 어지러움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머리 쪽이 하강하고 또 꼬리 쪽이 하강하고 양 날개를 교대해 가면서 하강시키면서 활주로로 들어갔습니다. 무사히 활주로에 도착하여 활주로를 달리는 것을 보고 안심을 했는데 내가 탄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다시 힘만 받아 제주공항서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아나운스가 없어서 이 비행기가 왜 제주공항에서 다시 이륙하는지 불안들했지요. 그러나 나는 오랜 비행기 탑승 경험상 아까 착륙을 위하여 고도를 낮출 때 꼬리 부분을 너무 내린 탓에 활주로 착지 각도가 빗나가 안착이 어려워 다시 활주로에서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 상공에서 돌면서 착지 자리의 각도를 잡아 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 안심을 했습니다. 그날은 제주공항에서 기류가 안정될 때까지 6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다시 이륙하여 서울로 오니 오밤중이라 김포공항 근처에 택시가 없어서 한참을 김포 시내로 걸어 나와서 집에 오니 새벽 2시였습니다. 온갖 맴매매질을 하면서 겨우 집에 온 것이지요. 나는 한참 한일 간의 국제노선을 타고 일을 볼 때는 이 지겨운 비행기 좀 안 타면 안 되나 하면서 괌에서 항공 착륙 사고가 난 그날도 나는 그 사고 소식을 공항 대합실 TV로 보면서 같은 기종을 탑승하며 둘러보니 탑승자 모두가 심란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던 8월 어느 삼복더위에 비행기를 탑승하고 이륙을 위하여 활주로를 냅다 달렸는데 보통 이 정도 달리면 이륙 타임은 오래 비행기를 이용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탄 비행기는 자동차처럼 땅 위를 계속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마침 기장님의 안내 방송은 날이 너무 더워서 비행기가 오버히트를 하여 이륙을 실패했고 1시간 정도 엔진 주변 기기를 식혀야 하니 기내에서 1시간 동안 대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자동차만 오버히트를 알았지요.
비행기가 땅 위에서는 그렇게 시원하게는 에어컨도 잘 안 틀어주는 데서 1시간을 죽치고 있다가 겨우 이륙을 하니 나는 지쳐서 비행기 좌석에서 목이 비틀어진 채로 깊이 잠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꿈까지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가로 반사되는 강한 햇빛이 내 얼굴에 뻘겋게 정면으로 눈에 닿는 순간 나는 꿈속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나는 불이야! 라고 진짜로 소리를 지르며 내 얼굴을 털었는데 불꽃이 가슴으로 떨어져서 장결에 진짜로 가슴을 털다가 내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다 기절시켰지요. 옆 통로에 앉아있던 일본인이 내 장꼬대에 경악을 하고 일어나서 승무원을 찾고 소리를 지르다가 큰 코미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나야 쪽을 팔다 못해 놀래킨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 목덜미까지 뻘개졌지만 나도 비행기를 세우고 내릴 수는 없다는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비행기 속에서 살다가 나도 비행기에서 벼락 맞은 사건 이후에 차츰 비행기 탑승 공황 증세가 와서 비행기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비행기를 한동안 못하게 되어 공황 증세 치료 프로그램을 3개월이나 참여해서 완쾌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행기는 윈드시어나 청청한 하늘에서 관제사조차도 예측이 어려운 날벼락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임제로 교체되는 안전부품과 훈련된 기장님, 항로사, 관제사님이 계시니까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황 증세를 다 치료받은 이제는 또다시 공황 대합실이 아늑한 내 집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